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물 배경 모델링으로 작은 호수와 그 주변 풍경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형을 만들고 나무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샌드박스 툴을 이용하여 지형을 만들고 추가로 익스텐션을 활용하여 나무 등을 간단히 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높이차가 있는 지형을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린 뒤 중간중간 등고선을 그려 넣습니다. 실제 지적도 파일이 있다면 불러와서 등고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수정 가능하겠지만 기울기를 고려하여 등고선 간격을 정합니다. 등고선에 따라 나눠진 면을 이동툴로 조금씩 옮겨서 경사를 표현합니다. 실제 지적도라면 1m 또는 특정 단위만큼 이동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경사를 확인하면서 수치를 자유롭게 조정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치만 폴리곤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쓰이므로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선은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등고선 작업한 것을 복사하여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을 정리합니다. 높이차가 있는 선을 샌드박스 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선의 높이를 조금씩 조정합니다. 샌드박스 툴이 작업 화면에 없다면 보기 메뉴 도구 모음에서 체크하여 꺼냅니다. 전체 선을 선택 후 샌드박스 툴의 가장 좌측 아이콘을 클릭하여 면을 생성합니다. 각 선을 이어주는 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지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을 노출시켜서 좌측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 간격을 중심으로 면을 좀 더 균일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크래치라는 그리드면을 만들고 지형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샌드박스 툴의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일정 크기의 그리드면을 생성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일부러 전체 크기를 조금 작게 하여 면의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사이즈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무스 툴을 통해 일정 반경을 올리거나 내려서 지형을 변형합니다. 지름을 수치로 입력하여 반경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볼록하게 올라갑니다. 또한 선이나 면을 직접 선택하여 올릴 수도 있으며 역시 주변부가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범위 크기를 조정하여 지형을 조금씩 만들어 나갑니다. 다음으로 위치 추가를 통해 실제 장소의 지형을 불러오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위치 추가 또는 도구 모음에서 위치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후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여 위치를 지정합니다. 해외의 어떤 국립공원 내 호수를 찾았고 수동으로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모델의 축과 별개로 진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형이 반영됩니다. 컨텍스트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위성사진과 지형의 높낮이 등이 반영된 지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크기를 조정하고 좌측의 각 옵션 등을 조절합니다.
사이트 컨텍스트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작업하고 있는 모델로 지형을 다운받아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형 오브젝트가 잠겨 있기 때문에 해제 후 이동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등 지형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변형하여 원하는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호숫가와 주변 숲속 지형에 대한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만들고 기본 사람 오브젝트와 비교하며 크기를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샌드박스 툴을 통해 그리드면을 만듭니다. 최적화를 위해 면 객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작업합니다. 일반 사각형은 일정한 호수면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따로 빼둡니다. 재질로 구분하였고 샌드박스 스무스 툴을 이용하여 지형을 조금씩 생성합니다. 가운데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부를 조금씩 올려주었습니다. 적절히 형태를 만들고 다시 호수면을 겹쳐서 표현합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한쪽은 살짝 높게 경사를 형성하였고 다른 쪽은 비교적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사람 오브젝트를 통해 전체 크기가 적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평지에 비해 경사면은 폴리곤의 개수 등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므로 멀리 있는 원경은 좀 간략화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원형을 만들고 둘러싼 면을 생성하여 추후의 원경 이미지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가까운 지형은 3D로, 원경은 2D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배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두막과 데크를 간단히 표현하여 위치와 형태를 잡습니다. 오두막은 박스의 박공지붕 정도만 표현하고 위치시켰습니다. 대지 경사 때문에 건물과 간섭되기 때문에 경사를 조금씩 수정합니다. 지형 형태는 점, 선, 면을 이동 툴로 조금씩 움직여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의 스무스 툴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중간 점검을 하며 메인 구도를 정하고 장면을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솔길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진 면에 바로 그리기 힘드므로 먼저 가이드가 되는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그린 선을 샌드박스의 드레이프 기능을 통해 경사면에 투영시킬 예정입니다. 카메라 메뉴에서 평행 투영으로 원근을 없애고 탑뷰 시점으로 도로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아래에 객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투명한 재질을 적용하고 작업했습니다. 오솔길을 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줍니다. 샌드박스 도구에서 드레이프 툴을 통해 대지의 선을 투영시킵니다. 재질을 따로 지정하여 주변 대지와 구분하여 줍니다. 길의 경사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어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자리 부드럽게 항목에서 법선 각도를 0으로 설정하고 선을 드러낸 뒤 너무 잘게 겹쳐지는 선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넓은 삼각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폴리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메뉴에서 디테일 추가를 클릭하면 중간중간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수가 많아지므로 좀 더 디테일하고 부드러운 지형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제 다시 가장자리 매끄럽게를 통해 지형면 선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소나무를 간략화하여 먼저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면을 컴포넌트로 만들고 항상 카메라 방향을 체크합니다. 컴포넌트의 축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동하고 회전합니다. 추후에 이미지로 대체할 예정이며 지금은 간단한 기하학으로 형태만 잡습니다. 키가 높은 소나무를 생각하여 뾰족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단의 나무 기둥은 전체 컴포넌트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주의합니다. 그래야 화면이 회전되어도 중심이 같은 곳에 나무가 위치하게 됩니다. 나무를 복사하고 이동하여 적당히 배치합니다. 중간중간 스케일로 크기를 조금씩 변경하거나 다른 컴포넌트를 섞어서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두세 개 정도의 나무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후에 대체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 먼저 적당히 색을 입혀 보았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나무 배치를 위해 익스텐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롭으로 검색해서 특정 면의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배치시켜주는 익스텐션을 받습니다. 드롭 GC라는 무료 익스텐션을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나무를 위에서 복사해서 배열한 후 한 번에 지역면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Z축 위치가 변경되어 배치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공간도 나무를 배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배열이 어색한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합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보정하여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산 원경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도 미리 선으로 그려서 목업 작업을 합니다. 간단히 그려 넣어서 미리 크기와 형태를 가늠해 봅니다. 작업 후 외곽선을 숨겨 주었고 다시 메인 씬으로 돌아와서 적당한지 검토합니다. 추가적으로 나무를 랜덤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익스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툴스라는 익스텐션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객체를 특정 면 또는 섬, 점 등에 랜덤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형 작업을 하면서 형성된 쪼개진 각 면을 기준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할 오브젝트와 지형면을 선택하고 익스텐션 도구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각 면에 배치할 개수, 회전 또는 스케일 값 등 여러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위치, 크기 등이 랜덤하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다면 일정 비율만큼 객체를 지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여 나무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검색하셔서 다양한 익스텐션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형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케치업의 샌드박스 툴을 활용하여 경사진 지형을 만들고 나무를 배치하여 목업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재와 바위 등 디테일을 표현하며 호숫가의 숲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